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4일 저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요. KBS, MBC, SBS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안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보다가 화가 나서 그냥 주무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뭐 한 1시간 반쯤 보다가 아유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뭐 이걸 가지고 뭐 특별히 그때 밤에 또 그 유튜브 올릴 이유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왜 그랬냐? 그 뭐 내용이야 이제 뭐 언론 여기저기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답답했다 뭐 이런 느낌. 그게 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뭐 누구든 간에 굉장히 답답했다 하는 느낌을 첫 번째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 사람은 너무 말재주가 뛰어나서, 한 사람은 너무 말재주가 없어서 뭐 이런 것 아닌가. 또 처음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각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면 비슷하게 그래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과 정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어떻게 챙기고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한 코멘트죠. 윤석열 후보, 느낌상 토론회가 금방 끝났다. 역시 다자토론이니까 질문하려고 종이에 써갖고 갔는데 5%도 못 물어봤다. 물어볼 시간이 안 난다.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한 의혹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기할 시간도 없었고 제가 뭘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없는 거다. 자신이 있으면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논평을 했으니까 정말 끝나고 나서 불만 가득 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만 또는 토론 방식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거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뭐 처음이라 그런지 본인이 가져온 뭔가 실력을 숨겼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글쎄요, 안철수 후보도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이분들이 의혹에 대해서 부정을 많이 하니까 토론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거는 좀 정직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이래서 토론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 느낌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달변이다. 그런데 동문서답했다. 특히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저 대장동 뭐 이러이러한 뭐 측근 그룹이 어떻고 누가 이러이러 해먹은 거 아니냐.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상 최대로 환수했다. 뭐 이런 얘기. 엉뚱한 얘기입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여러 장면을 보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어제 특히 동문서답이 많았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거 동문서답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기서 자칫 잘못 답변하다가는 말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아예 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딴 질문에도 또 비슷한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레코드판 틀어놓듯이.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지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왜 저러지? 그러나 그거는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어제 보니까 굉장히 긴장했더군요. 아마 첫 번째 TV 토론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언을 했습니다.
자꾸 말을 더듬고 뭔가 공부가 좀 덜 된 듯한 모습.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자꾸 자료를 찾아보는 모습. 이런 거를 봐가면서 대장동을 저렇게 준비를 안 했나? 아니, 네거티브를 준비 안 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했다. 뭐 외교안보나 뭐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긴장했더군요. 자꾸 떠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2017년에 비해서는 박식했다. 역시 아는 게 많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구슬은 서말인데 꿰질 못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질문이나 답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답답했다. 왜냐면 이런 방식에서는 요점만 간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슬서말을 한 말도 깨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베테랑다웠다. 워낙 뭐 지금 대선 사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다웠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명확했다. 주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 표현이. 그런데 자기 주장만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선제 타격. 그거 앞뒤 문장 다 읽어봤을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왜 선제 타격을 얘기했을까요? 갑작스럽게 남북관계가 그냥 좀 긴장된다 싶으면 먼저 가서 때리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보면 질문 자체도 그렇고 답변 자체도 그렇고 북한이 극초음속 개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니 북한이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쏴서 서울에 도달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킬체인에 있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핵탄두나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를 장착을 해서 쏘려고 하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쏴야 전쟁이 아니고요. 쏘고 나서 대응하면 느립니다. 대응이 안 되죠. 1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남한으로 미사일을 향해서 무슨 탄두를 장착하는 순간부터 전쟁이다. 그때 선제 타격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북한하다 협상하자고 그럽니까? 1분 뒤면 날아오는데.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선제 타격이 뭐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신문 정도만 보고서 거두절미한 민주당 주장만 보고서 어제 질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 주장만 드러났다. 분명했지만 자기 주장만 했다. 상대방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각자의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토론 방식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글쎄 뭐가 공정한 토론 진행 방식인지 좀 분명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실 뭐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의 뭐 2배 내지 뭐 4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발언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아마 어찌 보면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것일 수도 있죠. 기계적 균형보다는 뭐 지지율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그 궁금증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거. 근데 현행 진행 방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1대1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 토론인데 지지율 30%짜리와 3%짜리가 지금 똑같이 토론을 하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할당받아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거야 어쩌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시간이라고는 하는데 주제별로 20분씩 나눴습니다. 이걸 다시 4명한테 나누니까 5분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또 3명에게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시간에 자꾸 쫓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질문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답변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궁금증 동문서답을 해도 다시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상했듯이 이 토론 가지고서 뭐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 글쎄요. 어제 그거 보고서 지지 후보 바꾼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명이 다 답답했기 때문에. 아, 저렇게밖에 못하나? 근데 이게요. 저희처럼 TV토론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 특히 대선 후보 TV토론을 봐온 사람들의 처음부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 밖에서 보는 거와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의 질문과 답변 이거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리허설도 많이 했을 것이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동문서답을 할 생각을 하느냐. 아무리 전략이라지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했다? 그거는 나는 평소 이재명 후보한테 호감이 있었다. 또는 윤석열 후보한테 호감이 있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제 누가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는 누가 잘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의 연속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평가할 좋은 기회였는데 뭐 그런 기회는 다음으로 기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보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토론의 흥미가 반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제 토론이 또 뭐 몇 차례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법정 토론, 그게 이제 3번 있고요. 그 외에 또 한 뭐 몇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중앙선관위 법정 토론 처음에 하는 게 2월 21일입니다. 그럼 오늘 4일이면 앞으로 보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동안에 또 뭐 어느 곳에서 토론을 할 텐데 글쎄 양자 토론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거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중계를 못하게 하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 역시 양자 토론이 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갖죠. 근데 그거는 뭐 유튜브 외에는 중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사자 토론이어야 되는데 사자 토론을 하면 또다시 어제 같은 답답한 장면들이 연속으로 시리즈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것도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첫 번째만큼의 관심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TV토론이라는 변수에 적어도 70 내지 80%는 날아가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별로 없죠. 그건 오히려 단일화. 이 문제가 거의 유일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그 다음에 그 한참 밑에 관심도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그건 뭐 말이 단일화지 김동연 후보의 포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포기죠. 그거는 2월 2일 날 저녁에 토론이 있었죠. 그 토론이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화기애애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김동연 후보가 원래는 정치교체 그래서 뭐 기존의 정치판을 싹 판가리를 하겠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앞에서 흐물흐물했다. 제대로 된 그 대장동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도 못하더군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권력 의지가 약하다. 정치 교체의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후보는 본인의 당초 목표, 정치 교체라는 목표의 의지가 이제 약해졌구나. 그러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그러면 단일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그 뭐 공금 유용, 경기도 법인카드 썼다는 거. 그게 지금 그 배소연 씨라는 사람이 지시를 해서 7급 공무원이 그 심부름을 했다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식의 자세로 공직자의 위치에 있고 공직자 부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엄청난 여러 가지의 갑질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그 제보들이 지금 여기저기 언론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혜경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는 뭐 이제 대략 끝나가는 것 같고 김혜경 리스크, 이게 새로 등장하는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